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본인이 사시는 집, 어머니 사시는 집이 각각 이제 뭐 단독 다가구 주택인 거죠? 네네네. 예. 자, 주소를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 면목동에 있는 게 본인 집이신가요? 네네네. 네, 면목동 면목역 그 1번 출구 나와서 뭐 멀지 않네요. 그 근처고 네네네. 어머님은 상봉역 근처, 상봉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빠른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좀 검토를 해보니까 네. 평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몇 평인가요? 둘 다 한 30평 정도 돼요. 30평. 네. 자, 둘 다 30평 3층짜리고요. 정도 되고 3층짜리요? 네, 지하 아, 예.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자, 일단은 그 땅 모양이 네. 이렇게 이제 길가에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루형 토지라고 하죠. 네네. 길이 있는 상태에서 요 앞집이 있고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이런 그 주택 형태를 둘 다 띠고 있어요. 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이 둘 다 팔아서 하나로 합칠까 이런 생각이지만요. 네. 중요한 건 이거를 파는 게 낫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부터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런 단독주택들의 땅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가치가 있다면 이게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면적 조건이라든지 도로 여건이 갖춰져야지 아마도 그 건축업자라도 이거를 사고자 들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딴 데는 건축을 하기 용이한 주택은 땅값이 어느 정도 매겨지는데 내 거는 땅값이 이렇게 헐값에 매겨지는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되팔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두 개 주택 중에서 지금 혹시 그 도로에 낀 이렇게 지금 이 주택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료형 토지라고 한다면 네. 요 앞에 있는 주택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어떤 건가요? 둘 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셨죠? 네네네.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도는 좋으세요. 이렇게 30평짜리 하나 갖고 롱런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60평짜리 하나를 갖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자, 근데 매도를 할 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자루형 토지 30평을 매도하기에는 제값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요런 길가에 놓인 이런 주택하고 함께 매도를 계획을 하게 된다면 내 금액도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양쪽 네. 다 이렇게 도로에 낀 주택 매도인 그 주인하고요. 좀 이렇게 그런 의사를 조금 서로 나눠봐야 돼요.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 앞 도로 쪽에 있는 주택이 다세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뭐 여섯 세대다, 여덟 세대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요런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요런 집을 매수를 해서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어떤 거 하나는 지금 앞에 그 다세대 주택이다. 그죠? 자,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같이 짓고 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여기가 단독주택이고 요거를 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거를 매도를 하나는 매도를 하지 말고 요 다른 거는 매도를 하고 요거를 사들이는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걸 같이 이렇게 뭔가 새로 짓든지 아니면 일단 짓지 않고서라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로 뭔가 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막연히 둘 다 팔기에는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실 네. 괜찮거든요. 일단 기초적으로는 땅이 위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역세권, 특히 이제 그 이 중랑구 쪽에 위치한 곳에 지하철하고 가까이 있고 가까이 없고의 향후의 어떤 그 차이는 극명하게 틀려질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좋은 입지에 놓인 건데 그 중에서 하나로 차라리 몰면 좋은 방법을 제가 한번 일러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겠다라고 중개업소에 막 내놓다 보면은 중개업소가 그렇게 가격을 제대로 이제 매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집하고 같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놓고 같이 매도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내가 앞집은 좀 뭐 팔기 어렵겠다, 같이 짓기 어렵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요거는 매도를 하고 2차적으로 어떤 거를 팔겠다라고 의사표시가 되면은 이거를 매수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마찬가지 요걸 통합해서 건축 설계를 떼어본다든지 해놓고서 내가 거주하는 집 밑에는 세를 받는 집 이런 형태로 좀 계획을 짜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아니고선 일단은 기초적으로 내가 가진 땅값도 있겠지만 요런 주택들이 요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도 한편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는 게 맞겠구나. 그냥 팔아도 후회는 없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얼마만큼 값어치 있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좀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고 직접 개인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둘 중에 그러면 뭐가 더 나은지는 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비슷해요. 음, 둘 다 중에서 조금 여건을 생각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기초적으로 뭐 지하철역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뭐 상봉역이 좀 유리하겠죠. 지하철역이 여러 개 지나가니까요. 네네. 자, 근데 지금 단독주택들끼리 내가 이제 짓는 부분에 대한 여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갖고 계신 게 요 블럭, 요렇게 된 블럭이잖아요. 그죠? 네. 도로를 낀 블럭. 내 주택은 요거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거에 대한 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팔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네. 자, 요 블럭 단위로 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이 대규모 이런 그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방식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하기가. 실례로 여기 위에 있는 상봉위의 중화 뉴타운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해제가 됐고 일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또 어머님이 갖고 계신 이런 주택마저도 요 자체로서 블럭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 중에 조금 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노후도들이 조금 더 심한 곳 같은 경우라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더 갖고 가는 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게 어떤 것이 전망이 좋은지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표현에서 둘 다 어떤 것을 즉 앞집이 좀 팔기가 같이 뭘 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차라리 그거는 매도를 하고 하나는 앞집하고 뭘 할까를 좀 계획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둘 다 매도를 해서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세는 아마 잘 뭔지는 모르겠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발로 떼어서 중개업소랑 의논을 해보고 하다 보면요. 조금 뭔가가 약간 감이 잡힐 듯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방법을 좀 일러드릴 테니까 좀 초기부터 일단은 아까 하는 내용을 앞에 집주인부터 둘 다를 컨택을 일단 해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물건을 이제 매도하되 우선은 그 주변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주인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품 팔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저희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저기 이제 한 2,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이제 저희가 전세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해서 주위에 있는 거를 좀 살라고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야 될 때인지 아닌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서요. 아, 네. 지금 이 대치동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2, 네네. 3년 후에 이제 매수를 할 아파트를 좀 보고 네네.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대치동 주변에서 혹시 보고 계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저기 뭐 대치 삼성이나요. 네. 아니면은 저쪽에 뭐 역삼동의 레미안이나 이편한 세상 이런 쪽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치 삼성 아파트나 또 네. 역삼의 레미안 아파트, 이편한 시장 아파트 정도를 매수를 네. 하면 어떨까? 지금 너무 값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죠. 고민이 되신 예, 것 예. 같아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자, 지금 대치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네. 자, 이제 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좀 올랐어요. 진작 좀 집을 사셨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안 하실 텐데, 예. 또 계속 전세로 살다 보니 전세금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더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 맞아요. 이걸 예, 어떻게 예.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일단 전체적인 그 어떤 부동산 시장 중에서 네. 강남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선두주자들이잖아요. 네네. 예.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주춤은 일시적이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매입을 하는 게 더 맞다. 단 시기만 적절히 지금 좀 살펴보시면 돼요. 급하지 않고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 또 올 하반기 12월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또 예. 어떤 내년 초를 또 공략을 하는 타임이 지켜보면 이제 제 얘기대로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할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어떤 주택을 구입하느냐라는 부분은요. 네. 전 이렇게 봐요. 물론 지금 대치동에 사시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치동에 있는 여건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이 중에서도 굉장히 새 거고 비싸고, 예를 들어 청실 아파트 재건축된 대치 팰리스 아파트가 있고, 네네. 또 뭐 좀 대단지인데 도곡레스 이런 데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저는 어떤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주택을 매입하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냐면, 예. 내가 이런 대치동 도곡동에 살고는 싶은데 좀 그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라는 네. 분들이 더 많지, 가격이 올랐을 때마다 거기를 계속해서 사시려는 분들은 더 적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네. 무슨 소리냐? 지금 보신 곳들이 지금 혹시 대치 삼성이라든지, 그죠? 예. 아니면 뭐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을 네네. 지금 보시는데, 이 중에서 보시려면은 대단지구 새거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작은 규모의 좀 예. 그래도 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노후가 좀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세에서 매매로 가느냐는 일단 찬성이에요. 네. 그 대신은 공략하는 주택을 너무 고가의 주택으로 자꾸 가시지 말고, 네네. 이 중에서도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는 있지만 가격이 좀 만만하다라는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선 전세로 아니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물건들이 오히려 가장 각광을 받아요. 네. 물론 내가 좀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은 좀 더 좋고 비싼 아파트를 하겠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전세 금액에서 약간 더 금액을 좀 덧붙여서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가계부채 종합 대책으로 대출도 많이 안 놔준다 뭐 한다 그러면요, 네.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을 대출 끼고 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대출을 좀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대출을 안 끼고 하는 집들이 더 많이 사고 팔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런 물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아름아름 전세금, 매매금 상승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을 콕 집어서 여기에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대치동에 사셨으니까 네.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지가 크지 않고 좀 노후도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대치동 말고 이쪽으로 가서 역삼동 쪽 있죠? 네네. 도곡동. 예. 예, 도곡동도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저쪽 반포 잠원동 있죠? 예. 예, 또 잠원동에 있는 주택도 살펴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 좀 그 나홀로에 좀 단지가 크지 하는 않고 거죠. 예. 좀 노후된 그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싼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세 군데를 계속해서 좀 찾아서 시점을 잘 살펴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선생님, 그 내년 4월달 안에 뭐가 저기 2월달인가? 그러면 그때쯤에 사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 분위기를 잘 살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는 이제 네. 그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네. 자 이거를 그냥 막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기본적으로 강남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뭐 세금을 당장 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난 가져갈 거야라고 생각할 지역이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4월 1일 이전에 뭐 거래량이 완전히 죽고 가격이 대폭 꺼질 그런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약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어지러울 때 12월, 1월 요쯤에서 금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예. 이제 그런 물건을 잡으시라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발품 팔아서 막 가보기도 하시고, 예. 그죠? 또 전세 비율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네네네. 예, 그런 거를 네. 잘 모니터링을 해서 저기를 하고 나중에 뭐 재건축 되겠지 뭐 이런 거는 둘째 네. 문제로 두세요. 아. 예, 항상 현재 모습만 예. 갖고 따졌을 때 이쪽 지역에서 가장 내가 살기에도 내가 만만하고 남이 살기에도 융자 없이 들어오기 만만한 주택이 분명히 제일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정책이 이렇게 흘러오면은 이 흘러오는 방향대로 뭔가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예. 갖고 있어야 그래야 거주 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아유 헷갈린다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세미나 참여하셔서 상담 그럴게요. 신청하시면 제가 찝어드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렇게 찾아갈게요. 준비하고 나중에 오세요 꼭.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눈여겨보실 만한 동네를 좀 세 군데 정도 집어드렸어요. 대치동이랑 도곡동 그리고 잠원동까지 좀 발품 직접 팔아보실 때 작은 아파트 그리고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 알아보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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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군포시 당정동이요. 네, 예, 당정역 그 뒤쪽에 있는 대우 프리주 아파트 네, 33평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세 만료가 2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앞으로 전망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전세를 놔야 될지 걱정돼서 그래서 네.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바로 옆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을 현재 전세를 주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세 만료가 이제 다가오는 2월입니다. 전세를 한 번 더 놔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이 부분 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군포시 당정동에 네. 그 당정역 근처에 당정 푸르주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계신데 네. 자, 전세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세를 한 번 더 놓을까 아니면은 매도를 할까 생각하시잖아요. 예, 이거 매도하는 언제부터 갖고 계세요? 그거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예, 예. 가격이 약간 올랐죠?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죠? 약간.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곳은 아니에요. 예. 그죠? 하지만 떨어질 곳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2014년 입주를 했어요. 네. 세대 좀 565세대인데, 자, 이쪽이 그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네. 지하철 1호선하고, 그리고 이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고요. 네. 이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워낙 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또 대학교도 있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양, 군포라는 지역에서 따졌을 땐 이 안양, 평촌 쪽하고요, 군포 네. 3번 쪽 이 사람들은 더 몰리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게 조금 이런 그 안양 평촌이라든지 3번 쪽보다는 선호도는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네. 평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네.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네. 자, 이거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여건 자체가 지금 2004년이면 한 13년 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3번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그리 오래되진 않은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가격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단일평형이잖아, 이 아파트가. 네. 33평 단위가 지금 시세가 얼마죠? 3억 한 7천? 3억 7천. 6, 7천 가나 예. 봐요. 자, 근데 전세 금액은 얼마예요? 3억 2천에 지금 놓고 있어요. 3억 2천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이제 5천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전세입자 생각에서는 야, 이거를 차라리 그 전세금이 여기도 또 계속해서 오른다 생각한다면 차라리 5천 투자해서 그냥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즉 전세가 받쳐주는데 전세 금액이 아름아름 올라갈수록은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팔고 만약에 다른 거로 더 좋은 게 있다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건상 보면은 일단 그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을 그 지정을 했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이런 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피해 있는 지역이 오히려 집 사기에는 더 수월해요. 네. 그러니까 융자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런 그 어떤 규제에서 조금 피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그냥 매도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 전세를 다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후쯤 되면 제 얘기대로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약간의 반등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4억은 가야 돼요. 이 집값은. 그래서 2년 동안 4억 올랐다 생각하면 나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도로 생각해서 좀 뭐, 이렇게 뭐 올릴 뭐 전망이라든가 그런 건 있어요? 큰 전망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예. 확실히 올라가는 건 전세입니다. 예. 그죠? 그 전세금이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은 경우인데, 야, 그래도 전세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겠어라는 지역적인 분석. 군포시에는 아무래도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어라는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전세금 올라가는 만큼에. 예. 그래서 여기는 2년 정도는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으니까 좀 보유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매도를 할지 또 전세를 다시 더 놓을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로. 그럼 그쪽으로 뭐 발전된 거 그런 거 금정력 같은 건 없나 봐요? 발전될 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는요, 그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교통 여건이 좀 따라주고는 있어요. 예. 근데 당장 큰 어떤 여건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간접적인 영향일 수는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보면은 GTX는 금정역 언제 들어와요? 어디요? 금정역의 GTX요?
그거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요. 그거는 그 GTX가 A, B, C 노선이 있는데요. 예, 예. A 노선 뭐 킨텍스에서 삼성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이 돼 있고 진행이 되려고는 하는데 나머지 B, C 노선 청량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노선은 네. 아직은 그 크게 윤곽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큰 호재를 갖고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전세금 상승이 매매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전세금이 매매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올라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 나머지 뭐 안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될 경우라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제 의견은 전세를 한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올라갈 상승은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단지 실거주 수요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평촌 쪽이 비싼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DTI나 이런 그 LTV 이런 게 자꾸 규제가 되면요. 예. 비싼 집을 융자 끼고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내가 융자 없이 들어갈 집을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비싸고 3번 호 로잔이 여기는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그냥 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내가 집을 뭐 융자를 크게 안 끼고도 사기에는 만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네. 예. 그렇게 한번 2년 정도 전세를 놓고만 가시면 4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